2019 1학년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직권과 수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해서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직권이란 지각과 지구 내부를 모두 포함하는데 그 범위는 지표면에서 깊이 6,400km까지 6,400km, 즉 지구 중심까지를 다 포함하는 걸 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권은 주로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지각과 지구 전체가 조금 다른데요. 지각은 직권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얇은 껍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각은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고요. 주로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철과 산소가 가장 많더라. 핵에 철이나 니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철과 산소가 주성분이다. 그러면 우리 직권의 층상 구조 한번 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기권 기억나시죠?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왔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 여기가 기온이고 여기가 높이일 때 이런 식으로 층을 이루고 있었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지진파를 우리가 관측을 해봤을 때 지진파의 어떤 속도 변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직권도 지각과 멘트, 외핵, 내핵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각, 멘트, 외핵, 내핵. 네, 밑에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 보시면은 이제 지구 내부에 직권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얘 있죠. 껍질처럼 되어 있는 얘가 바로 지각입니다. 지각. 그래서 지각의 가장 표면을 지표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요 껍질로 얇은 껍질처럼 생긴 얘가 지각이고요. 5에서 35km 정도가 돼요. 다음에 그 안에는 멘틀이 있죠. 멘틀. 다음에 그 안에는 외핵이 있고요. 가장 깊은 곳에는 내핵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각을 조금 더 확대를 한 거예요. 지각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대륙 지각도 있고요. 다음에 해양 지각도 있죠. 해양 지각도 있다. 여기는 뭐 바닷물이 이렇게 위에 있겠죠. 여기 아래가 멘틀이 되고요. 멘틀과 지각의 경계에 얘가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인데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각각의 특징을 한번 써볼게요. 아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지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각은 암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에 지구의 겉부분이고요. 다음에 고체이다. 가장 바깥에 있는 고체이다. 다음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비교적 가벼운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멘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멘틀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고체이기는 한데요. 얘가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체지만 흐를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고체지만은 얘는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난다. 직권 전체의 80%를 차지하죠. 대부분이 멘틀이다.
다음에 핵 한번 볼게요. 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외핵과 내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핵은 액체 상태고요. 내핵은 고체 상태이다. 내핵은 고체 상태이다. 얘네들은 둘 다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교적 밀도가 크죠. 밀도가 크다. 다음에 외핵에서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에 자기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요게 지각 멘틀 핵의 어떤 대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직권의 역할 한번 알아볼게요. 직권은 어떤 역할을 하냐? 여러 생명체들은 살아갈 장소가 필요하죠. 대부분 직권에서 많이 살아가는데요. 그러한 서식처를 제공을 해주죠. 두 번째로 지형이나 대륙이나 해양이 어떻게 분포하냐에 따라서 대기가 흐르는 거나 해수가 흐르는데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해수의 흐름이나 대기 순환에 영향을 주더라. 다음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화산재 같은 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화산가스 같은 것도 분출이 되죠. 이런 것들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요. 다음에 지표에 풍화, 심식이나 다음에 화산 활동으로 수권에 공급된 물질은 염류의 근원이 되더라. 바닷물에는 많은 염류들이 있죠.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직권이고요. 이제 수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권은 쉽게 얘기해서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구상에 분포하는 물은 지표 면적의 70%를 차지한다. 대부분 지표를 봤을 때 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수권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해수가 대부분이다. 바닷물이 대부분이다. 육수 중에서는 빙하가 많다. 육수라고 하는 게 냉면 육수 말고요. 육수라고 하는 게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는 빙하가 제일 많다. 다음에 대기권, 직권처럼 수권도 층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수권의 층상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우리가 층을 구분을 할 거냐면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변하냐 그거 가지고 구분을 할 거고요. 어떻게 세 가지로 나오냐면은 먼저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학년 친구들 84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또 가로로 부교재 놓으시고 필기 한번 계속 해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84쪽 한번 보시죠. 84쪽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죠. 근데 축이 조금 저번에 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Y축이라 그럴까? 세로축이 아래로 가고 있죠. 그래서 수권 같은 경우는 깊이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온도가 바뀌냐를 볼 거기 때문에 아래로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이런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펜 하나, 연필 하나 준비하시고요.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먼저 해수면 온도가 15도씨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 위도마다 차이가 있는데 거의 대략 15도씨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나와요.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나오다가 여기 갑자기 이제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구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수온이 일정한 구간,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 그리고 다시 또 거의 일정한 구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수온이 거의 일정한 이 구간을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합층, 두 번째는 수온 약층, 가장 아래에 있는 맨 밑에 얘가 심해층이다.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각각의 구간의 특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혼합층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가장 여러 가지 층 중에서 가장 태양하고 가깝게 있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온이 가장 높은 것이죠. 그리고 바람의 혼합 작용으로 여기에 별표 한번 해보세요. 바람의 혼합 작용으로 바람이 잘 섞어주기 때문에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다음에 바람이 더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두꺼워지더라. 바람이 더 세면은 혼합작용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도 두꺼워지겠죠. 다음에 두 번째, 수온약층 한번 볼게요. 수온약층. 수온약층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그런 층이죠. 여기는 매우 안정한 층이다. 아래쪽이 온도가 더 낮죠? 위쪽이 온도가 높죠. 이러면은 아주 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대류가 잘 안 일어나요. 연직 운동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층은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게 되죠. 다음에 세 번째, 심해층 한번 볼게요. 심해층.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가 않죠. 그래서 수온이 매우 낮은 그런 구간이고요.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수권의 특징 각 알아봤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권의 역할 한번 볼게요. 다 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수권의 역할. 수권은 태양 에너지를 저장해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도와주고요. 해수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순환을 하죠. 표층 순환도 있고 중간에 이제 나중에 아직 안 배웠지만 배울 거지만 심층 순환도 있는데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지형을 변화시키고요. 흡수한 태양 에너지를 고르게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마찬가지로 바다에도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 직권과 수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물권과 외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